안녕하세요. 중국 까발리는 남자 중까남 황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코로나로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최근 코로나 기원설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정부 비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우한 실험실 연구원 3명이 코로나 첫 발병 보고 전인 2019년 11월에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팠다고 보도하면서 코로나 우한 실험실 기원설에 다시금 불을 붙였습니다. 이어 로이터 통신, BBC 등도 관련 보도를 했고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정보당국에 90일 안에 코로나 기원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후시진 황구시보 총편집장은 웨이보어에서 바이든 발언을 두고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이 코로나 우한 실험실 유출 가능성을 배제했다며 우한 실험실 기원설은 좋은 미스터리 대작이다. 이 음모론은 미 육군 산하 포트 데트릭 실험실. 이 실험실은 생화학 무기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아무튼 이곳 엔딩으로 둬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헐리우드 스타일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국제사회에 코로나 관련 병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언제 공개할 것인가? 미국은 국제사회에 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중국은 중국보건기구라는 비아냥을 듣는 WHO 소속 전문가들이 이미 우한에서 관련 조사를 마쳤고 자기들은 문제없다. 떳떳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내에서 코로나 기원설은 처음에는 이탈리아가 지목됐다가 지금은 미국으로 떠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언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조사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너희도 의심돼. 미국 너희도 조사받아야 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기원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해서 화난 수산시장을 통해 확산이 됐건 우한 실험실에서 만들어졌건 관계없이 중공이 관련된 자료나 증거를 남겨놓았을 리 없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팬데믹이고 팬데믹을 일으킨 주범입니다. 팬데믹 주범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까발리기에 앞서 주범들 앞으로 편지 한 통 써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외신, 해외 자료는 모두 날조, 거짓이라고 해서 중국 국내 자료만으로 코로나 초기 대응을 다시 살펴봤다. 코로나 첫 확진자는 2019년 12월 1일 우한에서 나왔다. 다음에 1월 1일 당신들은 코로나 관련 유언별을 유포하지 말라며 엄포를 놨다. 정보를 공유한 리원량 등의 처분 조치를 내렸다. 입막음을 시작했다. 같은 달 6일 우한시 양해가 시작됐다. 우한시 양해 마지막 날인 10일 춘절 대이동이 시작됐다. 양해의 춘절까지. 당신들은 상황 통제가 가능하다. 사람 간 전염 위험성 비교적 낮다로 사태를 덮으려 했다. 대비극이 시작됐다. 23일 우한이 봉쇄됐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54일 만이다. 우한 봉쇄 전 500만 명이 우한을 떠났다. 국제선 탈출 행렬도 있었다. 팬데믹이 시작됐다. 천추스 등 우한 실태를 보여준 시민기자들은 종적을 감췄다. 우한 참상을 일기 형태로 쓴 팡팡 작가는 매국노가 됐다. 우한 실험실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겠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이든 만들어졌든 관계없이 코로나 팬데믹 주범은 중공, 당신들이다. 코로나 사망자가 이미 350만 명을 넘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방역에 성공했다. 체제 우월성이 입증됐다. 떠들 때가 아니다. 백신 외교 홍보하고 미국, 인도 등 코로나 피해를 비웃고 할 때가 아니단 말이다. 내가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 모두 당신들이 발표한 자료로만 만들었다. 하나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봐라. 이상이다. 과거 당신들 선전기관서 근무했던 중까남. 조금 강렬했나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한 실험실 기원설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중국 국내 보도만 가지고 팬데믹 주범들 지금부터 중까라미 구체적으로 까발리겠습니다. 최근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화난수산시장과 우한 실험실을 구글 지도에서 캡처한 화면입니다. 화난수산시장에서 우한 실험실까지 도로로 최단 거리는 13.5km로 30분 거리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중까라미 정리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일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첫 확진자는 2019년 12월 1일 우한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달 16일 아이펀 우한시 중심병원 응급실 주임의사는 중국 잡지 인물과의 인터뷰에서 이날 코로나 의심 환자를 진료했다고 진술합니다. 아이펀 의사에 따르면 이 환자는 영문을 알 수 없는 고열 증세를 보였고 약도 들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응급실에서 호흡기과로 옮겨졌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리가 보고됩니다. 이 환자는 화난수산시장 근무자입니다. 2019년 12월 27일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장기센 후베이성 중서통합병원 호흡기내과 주임의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의 사람 간 전염 상황을 최초로 보고합니다. 12월 30일 아이펀 의사는 앞서 말씀드린 인터뷰에서 이날 점심쯤 퉁지병원에서 일하는 동료가 위챗으로 캡처 화면을 보냈다고 밝힙니다. 캡처 화면에는 화난에 가지 마라.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고열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2019년 12월 30일 전부터 화난수산시장 주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가 넘어서 다른 동료 의사가 아이펀 의사에게 한 보고서를 보여줍니다. 이 보고서에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펀 의사는 이 보고서에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 내용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후 또 다른 동료 의사에 전달합니다. 아이펀 의사가 전달한 이 보고서가 고 리원량 의사가 위챗 단체방에서 공유해 문제가 됐던 바로 그 보고서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사진에 나온 보고서가 바로 그 보고서입니다. 리원량 의사는 이 보고서를 보고 위챗 단체방에서 화난수산시장에서 사스 확진자가 7명 나왔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실하다. 이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고 가족들과 지인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리원량 의사가 위챗에 공유한 내용이 외부로 유출돼 문제가 됩니다. 리원량 의사는 지난해 1월 3일 공항국에 출석해 2019년 12월 30일 위챗 단체방에서 근거 없는 말을 했다는 죄로 훈계서를 작성하고 사인합니다. 이 리원량 의사가 코로나로 돌아가신 지 꽤 되었는데 이분 웨이버 개인 계정에 들어가면 지금도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댓글을 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코로나 정보를 외부에 공유했던 그를 그리워하면서 처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바람이 담긴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어 중국에서는 삭제된 아이펀 의사의 잡지 인터뷰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펀 의사는 이 인터뷰에서 자신이 공유한 보고서 사진으로 인해 관련자들이 처벌받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됐었다고 고백합니다. 아이펀 의사는 의료진에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나를 그렇게 꾸짖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번 일에 대해 물었다면 또 다른 호흡기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인재라는 말입니다. 아울러 아이펀 의사는 리원량 의사가 옳았음이 증명됐을 때 나는 흥분과 기쁨이 아닌 당시 더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에 후회를 느꼈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시 코로나 일지로 넘어가서 2019년 12월 31일 중국 관영 매체 CCTV는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도합니다. 해를 넘겨 1월 1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날 우한시 공항국은 최근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에 관해 근거 없는 정보가 인터넷에 퍼지고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관련 정보를 유포한 8명을 법대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들 대상으로 은폐와 입막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우한시는 화난수산시장을 폐쇄하고 그 일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2일 중국 관영매체 CCTV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에 관한 유언비어 유포 금지, 유언비어 유포자 법대로 조사 처리, 유언비어 유포자 8명 조사 처리 등을 보도하며 또다시 엄포를 놓습니다. CCTV는 이날 하루 종일 대국민 상대로 협박질을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싱가포르에서 중국 국외로는 처음으로 유증상자가 발견되어 격리 조치됐습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외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월 3일 리원량 의사는 웨이보 개인 계정에 공항국에서 자신을 찾아와서 훈계서에 서명했다고 밝힙니다. 훈계서에 서명한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또 이날은 중국이 미국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발견됐다고 통보한 날입니다. 홍콩에서는 유증상자가 발견되어 격리 조치됐습니다. 1월 5일 대만에서 14명의 유증상자가 발견되어 격리 조치됐습니다. 1월 6일에서 10일 우한시 정부 양회가 개최됩니다. 양회는 중국의 가장 큰 정치 이벤트입니다. 이러한 이벤트 기간에는 주로 긍정적인 내용만 보도됩니다. 일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1월 9일 코로나 첫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사망자 발표는 우한시 양회가 끝나고 12일에 했습니다. 우한시 양회 기간 중인 1월 10일 춘절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이미 우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고열 증세를 보였고 과거 사스도 겪어봤기 때문에 정부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일찍부터 우한을 떠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춘절 대이동이 시작된 이날 우한에 파견된 국가의료 전문가팀 소속 왕광파 의사는 CC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환자 상태와 전반적인 전염 상황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밝힙니다. 곧이어 왕 의사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며 전 국민으로부터 비웃음을 삽니다. 우한시 양회가 끝나자마자 우한시가 속한 후베이성 양회가 11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됩니다. 망했습니다. 진짜 완전히 망했습니다. 후베이성 양회 기간 중인 1월 13일 태국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이어 1월 16일 일본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와중인 1월 19일 리강 우한시 질병예방관리센터 주임은 언론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력은 강하지 않다. 제한적으로 사람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위험성은 비교적 낮다고 밝히며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 합니다. 바로 다음 날인 1월 20일 중국의 사스 영웅 중난산 원사가 CCTV 방송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경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날 시진핑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 대한 중요 지시를 내렸고 한국에서는 첫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에 대한 최초 보고는 2019년 12월 27일입니다. 중국은 이 최초 보고로부터 24일이 지나서야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을 공식 발표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1월 21일 미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1월 22일 우한시가 속한 후베이성의 비상대응체제가 기존 2급에서 1급으로 격상됩니다. 그 바로 다음 날인 1월 23일 인구 1000만이 넘는 대도시 우한시 전체가 봉쇄됩니다. 중국은 과거 사스 때도 도시 전체를 봉쇄한 적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1월 26일 저우세낭 우한시 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춘절과 코로나 영향으로 500만여 명이 우한을 떠났다. 우한에는 900만 명이 남아있다고 밝힙니다. 정말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지만 보고만 있어도 한숨이 나오는데요. 우한시 인구는 지난해 상주 인구 기준으로 1233만 명이 넘습니다. 우한시는 중국 동부지역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곳이 봉쇄되기 전에 이미 5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또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말입니다. 같은 날 중국 매체 제일제경망이 공개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보겠습니다. 이날 제일제경망은 항공서비스 앱 항방관자 데이터를 인용해 우한시 봉쇄 전인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 우한 테너공항 국제선 여객 수송 탑 20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따로 정리한 우한 테너공항발 국제선 목적지 상위 10곳입니다. 우한 봉쇄전인 2019년 12월 30일부터 1월 22일까지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6,430명이나 됩니다. 참담합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30일 중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9,692명을 기록합니다. 첫 확진자가 나오고 2달 만에 확진자는 10,000명에 육박합니다. 중국은 무증상자를 확진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무증상자, 누락된 환자 등을 포함하면 확진자 수는 정부 발표를 훨씬 웃돌 것입니다. 그리고 2월 1일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코로나로 사망해 해외 지역 코로나 첫 사망 사례가 나왔습니다. 2월 2일 계속하려고 했는데 조금 지치네요. 화도 나고요. 이후 코로나 사태가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는 상황에서 나온 중국 고위 관료의 발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 딩상양 당시 직책은 국무원 부비서장이었습니다. 딩상양은 우한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 확산 초기인 지난 1월까지 후베이성에서 3,000명이 넘는 의료진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그중 40%는 병원에서 60%는 거주지에서 감염됐다면서 코로나 확산 초기에 바이러스와 방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인정합니다. 같은 달 24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코로나에 관한 늑장 보고 누락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각 지역은 사실대로 투명하게 코로나 상황을 공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긴 말이 필요한가요? 코로나 기원설? 이미 중공이 관련된 증거 자료를 다 폐기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찾기도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면 문제는 팬데믹이고 팬데믹의 주범인 중공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